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케어 난이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실 같은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어르신의 성향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돌보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케어의 난이도는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케어하기가 힘든 유형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간혹 저에 대해서 단지 시설만 운영했지 어르신 케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을 앓고 계신 그런 어르신들만 10년 가까이 재활치료를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성향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과 관련된 자격증 또는 면허증으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리고 작업치료사 면허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시설을 설립한 이후에 이 모든 직종을 수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요양보호사 일도 해왔겠죠. 자, 그리고 많은 요양보호사 분들과 함께 당연히 생활을 해오면서 그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제가 다 알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어르신 케어에 관한 고충을 당연히 대표인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고요. 그 고충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주는 역할을 벌써 8년 정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조금은 주관적일 수가 있지만 앞으로 신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실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케어가 힘든 어르신 유형을 5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케어 난이도 5위로 선정한 것은 바로 걷지 못하는 어르신입니다. 보통 와상 어르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주로 요양원에 많이 계시죠. 이분들의 경우는 침상 생활이 많기 때문에 욕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분들이 주기적으로 체위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체위 변경을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체위 변경을 해주다가는 요양보호사 본인들의 어떤 관절에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상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것이 분명히 많이 힘든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완전히 누워서만 생활하는 분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뇌졸중 같은 것으로 인해서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게 되면은 걷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인지 기능도 어느 정도 괜찮아서 이분들은 주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양보호사가 침상에서 휠체어로 어르신을 옮겨서 태우는 과정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어르신을 차량에 탑승해서 집으로 송영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차량으로 옮겨 태우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기술 없이 그냥 힘으로만 해결을 하려다 보면은 요양보호사 본인의 관절에 상당히 무리가 될 수가 있고요. 자칫 사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특히 몸무게가 무거운 남자 어르신의 경우는 함께 넘어져서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 다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용변 처리에 대해서 기저귀 케어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수고가 더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케어가 어려운 분들에 속합니다. 자, 케어 난이도 4위로 선정한 유형은 낙상 위험이 큰 어르신들입니다. 주로 파킨슨이나 뇌졸중을 앓는 분들이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데요. 파킨슨이라는 질환 자체가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걷고자 마음을 먹어도 걷는 동작의 시작부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작의 떨림도 많고 당연히 근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보행 패턴과 많이 다른데요. 그렇다고 해서 파킨슨이 완전히 오래 진행된 분들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또 보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걷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높은 어르신들이 바로 파킨슨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주간보호센터에서 낙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일대 다수의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하는 곳이 바로 주간보호센터이기 때문에 분명 케어의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뇌졸중이나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도 낙상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데요. 낙상 위험이 높다는 것은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항상 그 어르신을 주시해야 하고 간혹 넘어지는 경우 그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함께 넘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을 앓는 어르신들은 치매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어르신께 주의를 당부하고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것을 잊고 계속 반복해서 혼자 행동을 하시다가 낙상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폭력 성향을 가진 어르신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폭력 성향을 가진 어르신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치매로 인한 성격 변화나 뇌 질환으로 인해 성격 변화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일단 거칠은 욕설을 하시기도 하고요. 심한 분들은 종사자를 구타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또한 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어르신들에 의해 욕설을 자주 듣거나 손찌검 등을 종사자가 당하게 되면은 상당한 트라우마가 남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병원에 있을 때부터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와서 그 문제가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의욕이 저하되게 되고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사자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대표인 운영자가 결국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어르신이 한두 번 이야기를 해서 고쳐지지 않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보호자님과 이야기를 해서 시설에서 퇴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케어 난이도 두 번째로 선정한 것은 바로 치매로 인한 배회가 심한 분들입니다. 치매의 주 증상 중 하나인 배회는 한 장소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 성향을 가진 어르신들보다도 이 배회를 가진 어르신들이 더 케어하기가 어렵다고 선정한 이유는 폭력 성향의 어르신들은 정말 개선이 안 되면 명확하게 퇴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도 퇴소를 감행할 수가 있지만 이런 배회 어르신들은 그렇게 무작정 적응 못해서 시설 이용을 못하십니다 라고 말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배회가 있는 어르신들은 주간보호센터이든 요양원이든 이 시설 안에 본인이 갇혀 있다는 것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요. 계속해서 집으로 간다든지 어디 볼 일이 있다든지 하시면서 시설에서 나가려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내보내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의 기물이 파손되기도 하고요. 다른 어르신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그 어르신께 온전히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럼 결국 나머지 요양보호사들이 더 많은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 입장에서는 일이 더 힘들어지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올라가게 됩니다. 즉, 종사자가 힘든 것뿐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남자 어르신들의 경우가 유독 많은데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80대 이상의 연세를 가진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상당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집에서도 보호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이런 시설에서 정한 규칙을 잘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배회가 심한 어르신들을 적응시키는데 노력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 운영자가 나서서 이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도 보호하고 다른 어르신들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케어 난이도 1위로 선정한 것은 치매로 인한 성희롱이 잦은 어르신입니다. 대부분 남자 어르신들이 문제가 됩니다. 생각보다
이 성희롱 문제는 심각한데요. 기사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언어적인 성희롱도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실제 본인의 성기를 노출시킨다거나 자위 행위를 한다던가 하는 문제를 가지는 어르신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런 분들이 치매라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요양보호사 분들이 케어를 하다 보면은 이로 인한 요양보호사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이를 도저히 하기 어려워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남자 어르신들은 남자 직원 앞에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여자 직원들 앞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전담하는 것은 대부분 남자 요양보호사 분들이 하지만 문제는 남자 요양보호사 분들이 휴가를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는 그 틈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 또한 제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아주 애를 먹는 부분인데요. 보호자님들도 대부분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주 미안하다고 좀 신경 써 달라고 당부를 하시지만 결국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은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신경과 약을 드시고 계시겠죠. 자, 주치의와 상의해서 복용하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리는 조치가 사실 그 다음 단계인데요. 그러면 결국 안타깝게도 그 어르신은 조금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라도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결국 증상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는 시설 운영자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요양보호사는 물론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케어 난이도가 어려운 유형들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치매가 심한 분들이 결국 케어가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녀 차별을 두고 싶지 않아도 남자 어르신의 케어가 사실상 훨씬 어렵다는 결론이 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안 좋은 이야기만 했지만 장기요양 종사자분들의 수고로움을 알고 고마워하면서 시설의 규칙에 잘 따라주는 그런 어르신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저와 함께 6년이 넘는 시간을 근무해 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퇴사를 하시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고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만큼 요양보호사분들의 고마움을 알고 계신 그런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어렵지만 누군가는 케어를 해 주어야 하는 아주 그런 고귀한 일이 바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격려를 좀 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면 무엇보다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수많은 치매 노인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